이번 동영상에서는 엠리스트 필기체 숫자 영상을 인식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엠리스트 필기체 숫자 데이터는 그 손으로 쏜 숫자 영상인데요. 이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엠리스트 필기체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경망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예제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이러한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을 시켜보는 그 연습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은 그 학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리스트 데이터 예제가 널려 있고 학습도 너무 잘 돼 라고 해서 그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연습을 하는데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도 예전에는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조금만 네트워크를 잘 다듬고 에포크를 늘려주기만 하면 거의 99% 인식률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99%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예전 방식의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처음에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2레이어 퍼셉트론이랑 그 3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현해 보려고 하고요. 그 보통 2레이어 퍼셉트론을 우리는 그 맨 끝에 활성함수로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경우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2레이어 퍼셉트론이라기보다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자, 그리고 3레이어 이상부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라고 많이 불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엠리스트 필기체 숫자 인식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엠리스트 데이터는 보통 이런 식의 이제 손으로 쓴 숫자 데이터 이미지고요. 0, 1, 2. 사람이 보면은 금방 인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그 문제입니다. 자, 요 데이터는 이 얀 리쿤이라는 그 교수, 되게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 사이트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셋이 그 학습하기 좋게 딱 나눠져 있는데요. 55,000개의 학습 데이터, 네, 10,000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5,000개를 6만 개인데요. 사실은 6만 개인데 그 중에 55,000개를 보통 학습에 사용을 하고 5,000개를 이 모델이 잘 제대로 학습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밸리데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사실 밸리데이션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학습하는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나머지 10,000개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때는 6만 개를 몽땅 트레이닝에 쓰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분석을 이 10,000개를 가지고 보통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이미지 자체는 하나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개의 픽셀, 28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요. 764죠. 76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셀 하나하나는 0에서 255 사이에 값이 들어가고요. 0이면은 어두운 검은색, 이고, 그 다음에 255인 경우에는 흰색 픽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2레이어 퍼셉트론, 소프트맥스 회귀 분석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이 784개가 되겠죠? 784개가 되고요. 왜냐하면
요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첫 번째 픽셀 값이 0이네요. 그게 첫 번째 노드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픽셀 값이 두 번째 노드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맨 끝에 784번째 좌표는 여기 요 마지막 노드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이 784가 되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출력이 나와야 되죠. 출력은 여기 그림은 다 안 그렸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나와야 될 게 0부터 9까지 총 10개죠. 그래서 여기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출력은 10개가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입력 데이터의 이 영상을 보면은 0부터 사실은 가장 밝은 데가 255까지 있습니다. 여기 255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입력으로 곧바로 넣어주면은 안 되고요. 보통은 0에서 1 사이로 그 변경을 해서 넣어줍니다. 자, 0에서 1 사이로 변경을 하는 방법, 엄밀하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이미지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최고값이 225였네요. 자, 255가, 최고값이 255이기 때문에 요 픽셀 값을 255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3레이어 퍼스텝트론 같은 경우는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뒀고요. 입력은 784가 되고 출력은 10개가 되겠죠. 10개가 되고요.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그 노드 개수는 여러분들이 주기 나름입니다. 자, 이 노드 개수도 히든 노드의 개수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죠.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8이 입력이 됐을 때 요 9번째 노드의 값이 좀 크게 나오고요. 나머지 값들은 좀 작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네요. 8이 5도 조금 값이 나왔고요. 9도 좀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도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8이구나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랑 약간 유사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이트에 그 데모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데모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이트에 와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데모 페이지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9를 넣었을 때 9라는 게 가장 크게 나왔죠. 자, 2를 넣었을 때 2가 크게 나옵니다. 그때 0이랑 3이랑 8이 좀 값이 있다는 거죠. 얘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입력을 넣었을 때 이 녀석이 숫자 뭐인지를 알려주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further reading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을 수식으로 좀 깔끔하게 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요 글을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이클 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요. 온라인 책입니다. 네, 굉장히 설명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엄밀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 자료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왕 온 김에 마저 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좀 보여주는 데모고요. 자, 요 데모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성능을 평가할 때 얘는 뭐 100개를 물어봤더니
99개를 맞췄다. 그러면은 인식률이 9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만 따지진 않고요. 다음과 같은 표를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0을 실제 0 이미지였는데, 0이라고 인식한 게 954장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1이었는데, 프리딕트 1로 인식한 경우가 1031장이었다. 그래서 대각이 보면은 값이 이제 커야 되겠죠? 제대로 맞추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입력이 0인데, 1이라고 판정한 경우는 없었고요. 입력이 0이었는데, 7이라고 판정한 경우는 7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0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0인데 이거를 3이라고 잘못 클래시파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출력 아웃풋단의 출력 값이 0.82가 나왔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입력 영상을 다른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99%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뭘로 혼동이 되더라 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매트릭스를 만드는데요. 행렬이죠. 행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행렬을 우리는 confusion matrix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onfusion matrix를 보면은 여기에 precision이라는 것도 있고, 뭐 accuracy도 있고요. 여기 recall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가장 간단하게는 accuracy만 보게 되는데요. 더 엄밀하게 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도 보게 되고요. 리콜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또 프리시전이라는 것도 고려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데모를 정말 잘 만들어 놨네요. 자, 이걸로부터 다음과 같은 표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1인데 이걸 2로 인식한 녀석, 뭐 4로 이거를 4로 인식을 했네, 이거를 6으로 인식했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